자, 지금부터 선택 과목, 선택 미분과 적분 현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이제 수열의 극한인데, 수열의 극한 중에서 첫 번째 매핑은 바로 연산입니다. 첫 번째 목표는 기본 연산. 그럼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올 수 있지? 라고 하면 테마는 세 가지예요. 그래서 그것에 맞는 풀이법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조금 더 문제를 하나하나 다각도로 볼 텐데, 첫 번째는 뭐가 나올 수 있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나올 수 있어요. 크게 이제 짧게 정리하면 세 가지고, 그 다음에 뭐 다 폭넓게 쪼개면 뭐 다양하게 나오겠지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나올 수 있는 게 몇 가지 하면은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아시겠죠? 현재 이거 함수 극한하고도 비슷비슷한데, 만약에 첫 번째는 얘가 다항식이라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나왔어? 이때는 분모의 최고 차수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세요. 분모 분자 나누기.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아마 이 매핑을 보자마자 어떤 문제가 막 떠오를 거예요. 워낙 기본적인 문제들이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두 번째, 지수식이 나온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식이란 건 역시 등비수열에 관련된 극한이죠. 현재 첫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분모 분자의 지수. 분모 분자의 지수. 여기서 말하는 지수는 바로 위에 있는 거듭 제곱을 얘기합니다. 지수를 낮은 쪽에 일치시켜 주세요. 낮은 쪽에 일치. 자, 이렇게 써줄게요. 낮은 쪽에 일치. 그래서 번분수를 좀 막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모의 지수 중에서 분모의 지수. 여기서 말하는 지수는 전체 값을 나타냅니다. 분모의 지수 중에서 미수가 가장 큰 수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해당하는 문제를 싹 다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이에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이면 이게 같은 무한대는 아니거든요. 현재 이 꼴은 기본적으로 최고 차수도 일치하고요. 최고 차수 일치 and 최고차 개수도 일치합니다. 최고차 개수 일치, 이렇게 작성해 드릴 수 있어요. 아, 이게 최고차 수도 일치한데 최고차 개수도 일치하는 상황이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먼저 이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풀이하는 과정은 유리화나 역유리화 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유도해 주세요. 꼴 유도. 후, 그 다음에 유도하기. 그 다음에 가서 첫 번째 유도 과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될 것은 분모의 차수 중에서 가장 큰 수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세요. 분모 분자 나누기. 자, 이러시면 이제 모든 문제를 다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극한값을 함수값으로 하는 함수예요. 극한값을 함수값으로 하는 함수. 자, 이런 함수의 언급이 뜨겠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이제 극한값이 함수값이기 때문에 함수 표현이 나오고 여기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러면서 여기에 이제 극한값이 뜨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x가 변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xn승 플러스 1분의 x의 n 플러스 1 플러스 ax 더하기 b다.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캐릭터가 나오면 목표는 뭐다? 아,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현재 이것을 먼저 낮은 쪽에 일치시켜 주세요. 그러면 정리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입니다. 하나의 꼴을 설명해 줄게요.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xn승 더하기 1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낮은 쪽에 맞춰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맞춰주자. 이렇게.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는데 n을 갖고 있는 건 누구냐면 얘밖에 없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 첫 번째, 만약 절대값 x가 1보다 작아, 분모가 더 커, 이거 무한번 곱하면 어떻게 돼? 0으로 갈 거야. 0,0으로 가면 싹 살려가니까 이때 fx는 ax 플러스 b구나 판단되겠죠.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면 이게 되는 거야. 절대값 x보다 크다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되겠죠. 분자 더 크니까. 이때는 분모의 지수 중 미수가 가장 큰 수로 나눠주세요. 어차피 얘는 싹 다 0으로 갈 거고요. 이거 지워준다면 fx는 x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세 번째, x가 1입니다. 라고 한다면 f1의 값은 뭐가 나온다? 1 플러스 1은 2. 1 넣어주면 여기는 1, 그 다음에 여기는 1 플러스 a 플러스 b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가 문제인데 이럴 때가 문제죠. x가 마이너스 1이면 어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진동을 하겠죠. 그래서 현재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팁키는 상대방이 마이너스 1까지 출제, 만약에 0보다 크다라고 할 땐 상관이 없는데 마이너스 1에서는 진동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막아주려고 항상 나오는 꼴이 중요 포인트, 심화가 이럴 때 나오는 건 진동을 방지하는 겁니다. 심화는 진동을 방지하겠다. 그래서 나오는 모양이 첫 번째 뭐 나온다? 절대값 x의 n승. 야, 네 마음대로 한번 음수 넣어봐. 어차피 절대값 씌우면 음수 사라져. 라고 주든지 또는 바로 x의 2n승꼴로 줄 거다. 그래서 이 x의 2n승이면 제곱 먼저 줘버리면 x제곱의 n승이니까 이 마이너스 값이 진동하는 것을 막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꼭 알아두세요. 하지만 만약에 x가 0보다 커라는 제한범위 둔다면 굳이 여기다가 절대값이나 2n승을 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하나의 모양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f-1 값이 뭔가 하나 나올 거야.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구간이 갈라졌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경우는 그래프 그린 후 상대방의 조건문에 맞춰서 현재 조건문에 맞춰 정리하십시오. 조건문에 맞춰 정리하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값도 구할 수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교점의 개수 또한 다 구할 수 있는 설정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수열의 극한에서 기본 연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게 몇 가지 유형이 있지? 이거를 정확하게 다 숙지하고 시험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에서는 1번이 나올 수도 있고 2번 나올 수도 있고 3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면면을 꼼꼼하게 다 보자.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6월달 평가원에서는 어떤 문제를 출제했느냐? 바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을 출제하겠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럼 바로 써버릴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 할 때 이런 경우는 0유리화해서 루트 n제곱 플러스 9n 마이너스 루트 n제곱 더하기 4n이 있죠. 분모가 아무것도 없으면 1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거의 부호와 이 부호만 바꿔서 모양을 똑같이 갖춰주세요.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자. 여기도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겠구나. 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현재 이 결과는 뭐가 되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는 루트 n제곱 더하기 9n 플러스 루트 n제곱 더하기 4n 그러면 현재 이걸 계산해보면 a-b, a 플러스 b니까 n제곱 더하기 9n에서 n제곱 더하기 4n을 빼자라는 컨셉이 되면서 지워지는 거야. 그럼 여기 얼마 나온다? 바로 5n이다. 그럼 분모의 차수 중에서 제일 큰 거 누구지? 하면 바로 루트 안에 있는 n제곱. 즉 1차구나.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눠주세요. n으로 나눠준다면 여기는 얼마다? 5가 나올 거야. n으로 나눠주세요 하면은 루트에 n이 쏙 들어가 버리면 n제곱이 되면서 1 플러스 n분의 9 여기는 루트에 1 플러스 n분의 4 그러면 이 값은 어차피 0으로 갈 테니까 이 정답은 2분의 5가 된다. 이렇게 침착하게 기초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요. 그러니까 컨셉이 이제 낼 수 있는 게 연산이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1번과 2번을 올해 출제하겠다. 라고 선전폭을 먼저 한 겁니다. 자, 살짝 요 칠판 지우개만 이제 벗기고요. 그러면 현재 또 한 번의 문제를 볼 텐데, 예.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키워드가 뭐지 하면 바로 저 제한 범위가 되는 거예요. 제한 범위 항상 신경 쓰는 거 잊지 말라고 우리가 파이널 강의 수원 수투 때 누누이 강조해 줍니다. A하고 B가 있는데 A도 1보다 크고 B도 1보다 크대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A도 1보다 크고 B도 1보다 크다. 첫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 풀어주세요. 설명했어요. 특히 올해 기본적인 6월 고려 평가원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우의 수가 많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침착하게 푸셔야 되는데 일단은 지수를 낮은 쪽에 맞춰주세요. 이렇게 AN승, 3의 N승 플러스 A 곱하기 A의 N승. 이게 바로 A야. 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A가 3보다 어때? 커? 작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첫 번째로 1보다 크다 했으니까 1하고 A가 3 사이면 어떻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보다 3의 N승이 더 크잖아. 예. 그러면 이거 걸고 3의 N승을 위에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극한값은 얼마다? 3분의 1인데 얘가 A야. 이게 되는 거죠. 3의 N승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는 겁니다. 근데 3분의 1은 A네. 근데 A가 뭐라고 했어요? 1과 3 사이란 말이에요. 얘 1보다 작으니까 안 되죠. 틀렸어. 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가 A가 3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쵸? 3입니다. 3의 N승이면 합쳐주면 뭐가 되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가 3이야? 그러면 합쳐주면 4 곱하기 3의 N승. 여기가 얼마라고? 3이요. 그럼 여기는 4 곱하기 3의 N승. 그럼 여기가 1인데 A는 3이라고 했으니 이것도 말이 안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A가 3보다 크냐? 라고 하는 건데 A가 3보다 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면 현재 이거는 A. 그것이 A다. 오케이. 요거 하나 건졌네요. 그래서 첫 번째 요거 하나만 맞다. 그러면 이제 A가 3보다 크다? No. 이제 여기서 알게 된 건 A가 3보다 크다라는 제한 범위를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을 따라가 보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현재 A의 n승 플러스 B 곱하기 B의 n승. 그 다음에 여기는 A 곱하기 A n승 플러스 B의 n승. 요 값이 A분의 9야. 이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건 체크해 볼 수 있는 게 먼저 우리가 A 값의 범위를 알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돼? A가 3보다 크단 말이에요. 3보다 커? 그러면 만약에 3이면 얼마 돼요? 3이면 3분의 9니까 3 나오겠지. 그러면 얘가 3보다 커진다는 건 얘가 3보다는 작은 값이 나오겠구나 정도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얘가 3보다는 크다고 했는데 B가 1보다 크다 했으니까. 근데 사실 B가 1보다 크다는 게 3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경우의 수를 나눠야 돼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보다는 B, B보다 A냐. 아니면 두 번째 1보다 A, A하고 보다 B냐. 아니면 세 번째 1보다 큰데 그게 A, B가 같을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A가 더 커요 라고 해버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결국 제일 큰, 미수가 제일 큰 걸 나눠주면 A분의 1, A분의 9 이렇게 되는 과정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겠죠. 분자가 다르니까. 그러면 요거 같으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럼 B가 더 크네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B다. 이게 되는 거예요. B가 뭐다? A분의 9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어떻다고? 3보다 작아. 이게 되는 거죠. 가만히 있어봐. B가 3보다 작아? 근데 A는 3보다 커? 이런 옵션이란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그런데 A보다 B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이 말은 성립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이 표현은 B보다는 3이 더 크고 3보다 A가 더 크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 설정과 맞지가 않아. 그래서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 B가 같을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B가 같다면 A, N승을 맞춰주는 순간에 여기는 얼마 됩니까? 바로 A 플러스 1의 A의 N승이다. 여기도 A로 바꿔준다면 A 플러스 1의 A의 N승이다. 이게 되는 거죠. 아하, 그러면 현재 이 값은 얼마 나온다? 1이구나. 이게 되는 거고 그 값이 바로 A분의 9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A가 9가 나올 거고 B도 9가 나온다. 라는 정답을 찾아줄 수 있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얼마 나온다? 바로 18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소화하는 게 올해 9월달 평가원의 키워드였습니다. 참고로 이 문제 컨셉 잘 봐두셔야 됩니다. 현재 학생들에게 뭐 하겠다? 경우의 수를 많이 둬서 얼마나 기본에 충실하게 푸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하나면 쉽게 풀렸을 문제를 변수를 2개 줌으로써 대소비교 관계를 정확히 따져라. 그리고 빨리 푸는 것보다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성을 묻고자 하는 게 이번 9월달 평가원의 주제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칠판 정리 후 다음 문제도 설명해 드립니다.